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지금 중국의 003형 항공모함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003형 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가 뭐냐에 따라서 그 003형 항공모함의 위력, 능력 이런 게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지금 GUI 에어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003형 항공모함에 올해 말까지 어떤 비행기가 탑재될지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예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호주 정말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핵잠수함 미국과 영국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콜린스급 잠수함 지금 벌써 30년 썼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개량을 하고 또 30년 더 쓴다고 하네요. 희한하죠. 보겠습니다. 호주 해군의 지향이자 수중 락 페스티벌 공연장으로 악명이 높았던 콜린스급 잠수함의 퇴역이 당초 계획보다 20년 이상 미뤄지게 됐습니다. 호주가 콜린스급의 대대적인 성능 개량 사업을 실시하고 2048년 이후까지 이 잠수함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오커스를 출범시키며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 잠수함이 전력화될 때까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콜린스급 6척을 모두 개량할 것이라고 네발뉴스가 현지 시각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8일 호주에서 열린 사브 오스트레일리아 주간 세미나에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사브 오스트레일리아 지사의 앤디 커프 상무이사는 호주의 콜린스급의 성능 개량에 사브가 함께할 수 있으며 최신 A26 잠수함 기술을 통해 콜린스급을 재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브는 아직 구체적인 성능 개량 요소가 확정되지 않은 콜린스 개발 개량 사업에 대해서 A26급에 적용된 AIP 기술은 물론 동력체계 전반의 교체, 신형 전투체계와 소나 시스템 도입, 일부 선체 확장 등을 제안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사브의 제안일 뿐 호주 당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A26급은 2000톤급의 스털링 AIP 방식의 잠수함으로 수중 지속 자막 능력이 최대 18일 수준인 잠수함인데요. 모듈 설계를 통해 순항 미사일 탑재를 위한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거나 특수작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임무 모듈을 장착하는 등 변형이 용이하다는 것이 사브 측의 주장입니다. 당초 호주는 어택급 잠수함을 2038년부터 도입해 콜린스급을 대체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콜린스급의 개량과 퇴역 연기가 확정되면서 콜린스급은 8척의 핵잠수함 전력화가 완료되는 2050년대 후반까지 운용될 수밖에 없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군사TV를 통해서 바닷속의 락 페스티벌 콜린스급 이렇게 해서 올려드렸던 게 있죠. 마치면 아마 링크 될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하는 이 중국의 한급 핵잠수함, 그리고 바닷속의 락 페스티벌, 경운기가 시끄러운지 락 페스티벌이 시끄러운지 저희 경험으로는 락 페스티벌이 더 시끄러운데 제가 뭐 직접 이 그 두 잠수함의 소리를 안 들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둘 다 시끄럽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콜린스급을 잘 못 만들어서 호주는 그동안 참 이 선진국으로서는 굴욕적인 잠수함 전력을 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프랑스로부터 66억 달러의 건조비, 그리고 운용 유지비, 수명주기 운용 유지비 해서 총 108조 원의 돈을 들여서 어택급 잠수함 8척을 도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라는 대중국 안보 공동체를 출범시키면서 잠깐 스톱, 호주에서 남중국해까지 와서 중국 남해 함대 그거 봉쇄하려고 하면은 재래식 잠수함 가지고 힘드니까 핵 잠수함 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호주가 너무 땡큐, 너무 좋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프랑스 뒤통수를 세게 쳐버리고 계약까지 한 거 다 엎어버리고, 그래서 핵 잠수함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호주에는 핵 관련한 기반 기술이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원자력 발전소가 이만큼 있고 과거에 스마트 원자로 연구했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호주는 또 무조건 또 호주에서 또 라이센스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이런 기반 기술, 시설 다 가지려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오케이, 한국 오케이, 좋아, 해서 하면은 우리는 10년 안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0년 넘게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2050년대, 2048년을 지금 타겟으로
그 잠수함 개발 사업을 하는데 지금부터 27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에 핵 잠수함 이러니까 내일 당장 핵 잠수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니고 27년 후입니다. 그래서 그 27년 후인 2048년도에 첫 잠수함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콜린스급 잠수함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량해서 쓰자. 그런데 이 개량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호주에는 ASC, 호주 잠수함공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노조가 정말 뭐 국방부 장관까지 목 날려버릴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강성 노조예요. 그리고 일감 나눠먹기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연하기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돈 뻥튀기의 달인입니다. 달라는 대로 돈 안 주면 국방부 장관 목을 날려버려요. 이런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이 암덩어리 같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장하는 이 콜린스급 업그레이드 가격이 이미 공개된 내용대로라면 우리 도산 안창호급 이런 것보다 훨씬 새 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호주는 새 잠수함 가격에 못지않은 돈을 주고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이거 1990년대부터 나왔던 건데 이미 지금 30년 가까이 쓴 겁니다. 이걸 앞으로 또 30년 가까이 쓰겠다고 하는데 호주 같은 선진국이 이런 바닷속의 락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비아냥을 듣는 잠수함을 아무리 갈고 닦는다고 호박이 수박되는 건 아니겠죠. 이걸 앞으로 다 합해서 50년 이상 60년 가까이 쓴다. 기가 막힌 일인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지금 임대해서 쓰자 핵잠수함을. 미국 LA급 지금 도태되는 거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새거 깨끗한 거 좀 임대하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ASC에서 무슨 소리 이거 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 003형 건조공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이며 올해 안에 진수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이 항공모함에 얹을 차세대 함재 전투기를 올해 안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호언장담했던 J-31이 될지 J-15의 개량형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할 차세대 함재 전투기를 개발 중이며 올해 안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청 선양항공기공사 J-15 프로그램 수석 설계사가 29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선청 설계사는 차세대 항공모함 기반 전투기가 언제쯤 공개될 수 있겠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곧 나올 것이다. 올해 안에 라고 밝히며 이 차세대 전투기가 올해 안에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양항공 측에서 차세대 함재 전투기를 언급하면서 여론의 이목은 선양에서 내놓을 차세대 함재기가 과연 어떤 기종인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현재 선양항공은 기존의 J-15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한 기종과 수출용으로 알려졌던 FC-31을 함재형으로 개조한 J-31 두 기종을 모두 개발 중에 있습니다. J-15는 랴오닝과 산둥 항모의 스키 점프대를 이용해서 스토바 운영 방식 기체의 랜딩 기어를 더 강화해 사출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모델이 이미 일선에서 테스트 중이고 J-31은 선양항공 공장에서 세대의 시제기가 제작되어 테스트 중인 것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술적으로 갈 길이 먼 J-31 대신 J-15 캐토바 버전을 우선 전력화하고 단계적인 개발 방식으로 J-31을 배치할 가능성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두 기종의 성능 격차가 대단히 큰 만큼 어떤 기종이 003 항모의 주력 함재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거 J-15죠. 러시아의 수호이 33을 뺏긴 짝퉁인데 수호이 33보다 엔진 출력이 제대로 안 나와서 스키 점프대에서 이륙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꼬꾸라지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는 연료 좀 줄이고 그리고 무장 줄이고 해서 근근히 이륙하는 바로 그 비행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양항공사에서 이렇게 생긴 이걸 사출기에서 쏴야 되니까 사출기에서 쏘려면 당연히 랜딩 기어 이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랜딩 기어를 두껍게 강화한 버전이 지금 선양 쪽에서 날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당연히 사출기에서 쏘기 위해서는 그래 돼야 되니까. 우리 FA-18 슈퍼호넷 미군 거죠. 그거 보면 항공모함 사출기에서 쏘고 하기 위해서 랜딩 기어 엄청 굵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전. 그리고 중국인들의 희망은 FC-31 그걸 이제 스텔스기니까 그걸 여기다 얹으면 어떻겠냐 바로 얹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두 개의 비행기를 전부 선양항공에서 만들고 있어요.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이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 아무튼 거기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FC-31이 과연 올해 말에 이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되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수가 다 돼가고 있는 이 003형 항공모함의 진수 공개와 함께 같이 함재기까지 짠 하고 같이 공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고 있죠. 또 그것이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의 이 국방 마케팅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J-15를 한 10년 정도 쓰다가 이 FC-31을 개량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한 발 한 발 어쨌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강력한 항공모함 가지기를 기대합니다. 003형한테 지면 안 되죠. 경항모 상대가 안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